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FBI가 대법원 판사 지명자인 브렛 캐비나우에 대한 보충 신원조회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상원 청문회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심 속에 진행이 됐고, 그 직후까지만 해도 상원 공화당이 이번 주 화요일쯤 전체 회의에서 그의 인준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주말에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인 애리조나 출신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FBI의 보충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의 조사 요구의 명분은 고발자 그리고 피고발자의 말만 듣고 인준 절차를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한 것이지만은 고발자들의 고발 내용을 FBI가 일단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인준의 가표를 던지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건주의 의원들 몇 명이 그의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도부라든가 화이트하우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51대 49, 불과 2표 차이의 다수당으로서는 그냥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보충으로 신원조사를 더 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한부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 조사의 범위는 제한한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FBI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과연 이 조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 또 과연 일주일 동안 이 조사가 가능한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FBI가 이미 지난 주말부터 조사를 재개했지만은 이 조사는 그 성격이 상원 인준을 요하는 사람에 대한 보충적인 신원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체크이라는 겁니다. 이 조사는 일반 FBI의 범죄 조사와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조사 대상에 대한 수색이라든가 압수영장 발부도 할 수 없고, 그랜드 주리의 소환장 발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증인이나 기타 인물이 FBI의 조사에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조사 협조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 통제가 없다, FBI가 판단해서 해야 할 조사를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의 카운슬러는 이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기간은 일주일이고 조사 대상은 제한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화이트하우스의 대변인은 그러나 화이트하우스가 이 조사의 상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과 범위를 소규모로 제한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조사라는 비난입니다. 민주당 의원인 하와이 출신의 멋지의 히로노 의원은 나는 이런 조사를 어릿 광대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양측의 상반된 의견은 전혀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 이견의 배경에는 보수주의 대법원 구성, 그리고 11월 선거에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는 것, 이런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자와 피고발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100% 확인한다 라고 각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추행의 고발 내용은 36년 전의 일입니다. 증거도 찾기가 어렵고 기억도 부족하고 또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큰 퀘스천 마크이면 틀림없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중상 모략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의 확인 없이 대법원 판사라는 중차대한 종신직에 아무나 올려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나머지 3명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자. 그리고 닥터 포드가 지적한 현장 목격자 마크 저지를 소환해서 위증 선서를 시키고 질문을 해보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36년 전에 확실치 않은 기억을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혼내면 다른 공직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런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이첼 미첼 검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공화당 측이 고용한 질문자였지만은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법상의 기소에 충분하지 않다 하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우선 관련자들의 기억이 또 주장이 상이하고 이것을 확증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하는 이유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다른 증인들이 여러 주장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못하고 확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인준 작업이라는 것이 형사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도덕과 상식에 의거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BI 조사 대상에는 일단 4명이 올라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크 저지, 캐버나우 판사가 성폭행을 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된 인물입니다. 또 다른 2명의 동석자가 있었는데 패트릭 스미스 그리고 리랜 키어라는 2사람입니다. 이미 마크 저지는 닥터 포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나머지 2명은 그 파티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FBI 조사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는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단 FBI가 줄리 스웨트닉을 조사 대상에는 올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캐버나우 판사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고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은 마이클 에버나디 변호사입니다. 바로 성인 영화 스타인 스토미 데니얼스의 변호사인데, 그녀는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발을 했었고 $13만 달러의 입막음 돈을 수령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버나디 변호사를 매우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삼류 변호사다, 저질 변호사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FBI가 그녀를 증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그녀의 변호사 때문이 아니냐,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FBI가 일주일 안에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FBI는 지금까지 테러 사건이라든가 대형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백 명의 증인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한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FBI 수사를 사람들이 믿을 것인가?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FBI가 정치적인 파도에 휩쓸린 적도 여러 번 있지만은, 그러나 FBI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자신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BI 조사는 일단은 옳은 방향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FBI가 이제 일주일 만에 조사 끝에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그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원의 인준 표결은 일주일 이상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10월 1일) 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싸고 백악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백악관이 FBI 조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관여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캐버노 구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언론 등은 어제 FBI가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 소수의 참고인에 대해서만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에 관한 FBI 조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멕시코와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나프타인 미 멕시코 캐나다 협정 일명 USMCA를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크리스티아 플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미 멕시코 캐나다 협정은 더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거래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협정은 우리 근로자들, 농부들, 목장주들, 기업들에게 더 자유로운 시장, 더 공정한 무역, 우리 지역의 활발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84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이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844명으로 증가했다며 여러 지역에서 사망자 보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지난달 28일 오후 중앙 술라웨시주 팔로와 동갈라 지역 등을 덮친 규모 7.5의 지진과 뒤따른 쓰나미로 지난달 29일까지 420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제임스 P. 앨리슨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와 혼조 다쿠스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오늘 이들 두 명에 대해 면역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발견한 공로로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T세포로 알려진 주요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는 단백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벌금 2천만 달러를 내고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기로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습니다. 언론은 지난 주말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알리는 잘못된 트위터로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로 피소된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벌금 2천만 달러와 함께 앞으로 45일 이내에 의장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3년간 의장직에 복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컵스가 오늘 미러키 브루어스와 내셔널리그 센트럴 디비전 챔피언십을 놓고 대결합니다. 오늘 패자는 와일드카드 팀이 됩니다. 리글리 필드에서 벌어질 오늘 게임은 시즌 163번째 게임입니다. 시카고 베어스가 어제 템파베이 버캐니어스를 무려 48대 10으로 대파했습니다. 쿼터백 미치 트루비스키는 어제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의 어제 터치다운은 베어스의 1949년 기록과 맞먹습니다. 대낮에 산책하던 70대 노인이 강도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시카고 라졸스팍에 거주하는 73세 남성이 어제 오전 10시경 애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중 복면을 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피살자의 거주지인 셔윈 애비뉴 부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2도. 내일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흐린 날씨 보이다 다음날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62도.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20에서 30마일의 강한 바람과 함께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5도. 목요일 역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6도입니다.